유인물부터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비고사 수업 안내를 하면 일단 뒷면을 보시면 아마 수업 모형이라고 해서 나올 거야. 거기를 이제 보는 걸로 합시다. 수업 교재 및 과제물 해서 일단 교재는 물론 이름은 다르지. 이건 대표 이미지야. 거기 인쇄소에서 이미지 이거 하나밖에 안 줬어.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이랑 다르지. 어쨌든 다 제가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제물이 있는데 사실 전에 같이 수업을 진행했던 현서랑 다이는 여기 과제물이 있어. 우리 마도통 했던 거. 요거는 제가 이제 인쇄해서 줄 겁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줄게. 이거를 하만 쭉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정답률을 보이는지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 쉬운 것만 이제 따로 모아둔 겁니다. 요거는 인쇄해서 우리 내신 대회 했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드릴 테니까 이건 다음 주에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거 할 때랑 이거 할 때 좀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좀 둬야 됩니다. 무슨 차이를 두느냐? 사실 얘는 이제 기출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평문제도 이제 같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올해 쓰고 있는 거라 2학년 거야. 얘는 기출인 거니까 3학년 게 되는 거고 얘를 풀 때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것들이 있어. 재학생들의 한계가 뭐냐면 흐름이 끊겨. 내신 준비하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그냥 리셋되고 다시 리셋되고 다시. 우리가 이제 내신 들어가기 전에 어떤 수업을 했냐면 독서 수업, 비문학 수업을 했습니다. 현서 기억나?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렇지. 나도 이렇게 잘 설명했어. 잘 읽으면 된다고 나는 잘 설명했어. 까먹는다. 내신 한 번씩 이렇게 치를 때마다 그동안 익혔던 방법들이 좀 사라집니다. 그런 측면을 이번에 좀 감안을 해서 컬을 조금 수정을 했어.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배울 내용을 요 마더텅이라는 문제집에다가 적용해서 좀 풀어야 돼. 내가 요거는 좀 일일이 검사를 할 거야. 다시 국어는 바뀌어야 돼. 의식도 바뀌고 내 행동도 바뀌어야 결과도 바뀝니다. 그냥 수업에 들었던 건 수업에서 들었고 그 다음에 과제를 해결하는 건 그동안 풀었던 대로 풀면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 근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의식적으로 그런 푸는 방법,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바꾸는 게 국어가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요 마더통 문제집을 할 때 그러니까 이따가 병갑이랑 민경이는 좀 남아.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요거를 문제를 풀 때 조금 주의하시고 다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복습.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언가의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럼 아는 거야. 그런데 떠오르진 않고 내가 얘기해주면 맞아 그거였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 때 절대로 그게 나오지 않거든. 내가 얘기해주니까 들은 기억이 나는 거지. 그래서 요 복습이 상당히 중요할 거야. 자꾸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한 5분에서 10분 사이는 무언가를 던질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도 좋고 대답하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게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쪽지 시험은 우리 그 유인물을 보시면 커리 지금 겨울방학 커리뿐 아니라 전체 커리도 이제 실어줬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EBS가 들어있는 게 있을 거야. EBS가 들어있는 거 할 때 요 쪽지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된 교재랑 기출문제를 볼 때는 따로 쪽지 시험이 없어. 왜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물론 그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교재이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이 너네 당연히 내신에도 그렇고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수능에도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 지문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쪽지 시험을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쪽지 시험은 EBS를 할 때
쪽지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EBS는 너네 내년 다 3학년 올라가면 학교에서 3학년 때 교과서 안 나가고 다 EBS 나갈 거야. 그러니까 요걸로는 내신 대비까지로. 그러니까 겨울방학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음 학기에 대한 일종의 선행을 수반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분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아까 쪽지 시험은 이게 EBS를 하게 되면 이제 현서랑 다이는 알 거야? OX로 볼 겁니다. OX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선택지에 대한 판단과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테니까 쪽지 시험. 그 다음 전에는 그냥 이 정도면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애들 상태를 보고 그래서 쉬었거든. 보통 한 50분 40분에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철저하게 이 시간을 지킬 거예요. 100분이라는 시간.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 우리 몇 분 동안 보지? 80분 동안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내가 그 국어로 최저까지 맞출 생각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내신으로만 가려는 친구들도 있고 또한 최저로 맞춘다든지 아니면 정시까지도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는 둘 다 중요한 문제야. 무슨 말이냐? 사실 국어는 집중력, 그러니까 생각보다 컨디션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올해도 내가 엠수생들을 가르치면서 거기 어떤 국어를 잘하는 친구야. 그런데 그 친구의 고민이 뭐였냐면 자기는 이제 문제를 푸는데 마지막 지문에서 그렇게 글이 안 읽힌대. 그러니까 그 친구의 문제는 80분간 집중력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지.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수업은 얼마 동안 진행해? 50분 동안 진행밖에 안 돼. 그리고 사실 50분 내내 집중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80분간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 물론 일주일에 한 번뿐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100분을 합니다. 왜 100분을 하냐면 100m 달리기 할 때 일반적으로 100m 꼬린 지점을 목표로 두고서 뛰지 않아. 다 110m를 꼬린 지점으로 두고 뜁니다. 그래야지 꼬린 지점까지 최대 속력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샤인 볼트가 대단한 거야. 걔는 뛰다가 주변에서 없으면 한 10m 전부터 속도를 줄여. 그런데도 1등이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00분간. 그러니까 80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분은 해야 90분 이상은 해야 80분간 최대로 집중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100분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100분 했으니까 쉬는 시간 충분히 좀 갖고 그리고 두 번째 50분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겨울방학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을 조금 고려해서 이 앞부분을 좀 바꿨어. 원래는 기출문제부터 그냥 바로 시작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지금 사실 두 친구가 앞서서 수업을 듣긴 했지만 그렇다고 1학년 때부터 같이 들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의 그런 수준 이런 걸 같이 했어서 같이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읽으면 좋았을 것 그것이 좀 없는 상태인 거지. 이거는 민경이도 그렇고 병갑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요 4주는 전반적인 독서랑 그다음 문학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혹시 놓쳤던 부분이라든지 혹은 자기 자신이 몰랐던 거에 대해서 복습 혹은 연습할 수 있는 시기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법을 최대한 익혀야 돼.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적용해야 된단 말이야. 기출문제에서 5주째부터 보면 기출을 이것도 이제 이런 책자로 나갈 겁니다. 이것도 내가 재작년에 작년에 출판한 그 기출문제집이 있어. 그런데 이제 당연히 안 팔려서 당연히 절판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문제를 내가 이렇게 다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100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야. 나중에 그걸 책에 인쇄해서 오고 그다음에 원본 책을 보여드릴 테니까 왜 이런 거지? 그거를 이때부터는 수업 방식이 조금 바뀔 거야. 아니죠. 계속 100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100분 동안에 문제를 풀고 풀이하는 것까지 끝내게 문제를 구성을 했고, 당연히 난이도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에선 당연히 지금 앞에서 과제로 하루 준다고 했던 거지. 하루는 수업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지금 그 공부, 4주간 연습이 좀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하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자신감도 키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을 보고, 그 다음에 상을 볼 겁니다. 그래서 중을 보고 상을 보면,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게 어렵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좀 느껴질 거야.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겨울방학 끄트머리,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게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인 거니까, 3월 중순부터는 최고 난도의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이거 왜 필요하냐면, 그냥 기출문제 한 개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국어가 자꾸 어렵다고 했잖아. 근데 그 어려운 문제, 모든 게 어려운 게 아니야. 한 2지문 정도입니다. 그냥 지문 자체로 보면 2지문이고, 2지문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가 어렵지도 않고, 거기에서 각각 한두 개씩이야. 그걸로 이제 1등급하고 2등급이 나눠지게 되는데, 기출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아. 내가 다 상으로도 뽑아놨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에 대한 연습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 최고 난도의 문제는 요거는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약간 거친 글과 거친 문제야. 그러니까 좀 평가원에 좋은 건 엄청나게 잘 다듬었기 때문에 읽기도 좋고 문제 풀기도 좋아. 그리고 상당히 논리적인 거고. 근데 왜 거친 문제와 거친 지문을 봐야 하냐면, 이게 왜 거친 거다? 자꾸 머리를 쓰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설명해 주지 않고,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대한 자극이 엄청나게 세. 이거를 보다가 기출문제를 보면 정말 쉽게 느껴집니다. 잘 풀고 못 풀고는 둘째 문제야. 일단 지문과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 뭐야? 이렇게 쉽게 읽혀?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물론 당연히 2번만 들으면 그게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거라. 이게 되면 생각보다 하 중에서는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을 거라. 그 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유형이 바뀌어서 복합지문이 나오지. 복합지문이 뭐냐면 비문학이랑 시랑, 비문학이랑 소설이랑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그냥 문학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읽은 글도 그 문학에다 적용을 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좀 복합적인 인지작용이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연습하는 차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한 7주째나 6주째가 되면 이때 EBS 수능 특강이 나올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과제로 나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자리에서 생짜로 질문하면 이거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이 못 나가. 어차피 너네 학교에서도 다 설명을 할 거야. 일단 한번 풀어봐야 돼. 너희들이 설명을 듣기 전에 한번 너희들 나름대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럴 때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 확인을 하면 1시간에 한 50분 동안에 한 많게는 4개, 적게는 한 3개의 작품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야. 그럼 이제 전체 커리를 봐봐. 전체 커리를 보면 전체 커리에도 뒤집으면 전체 커리가 나오지. 근데 거기 전체 커리에는 EBS가 뭐라고 되어 있어? 보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는 얘 다루고 수업 시간에 얘도 다룰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시기 전체 커리에서 전체 커리도 볼까? 전체 커리를 보면, 그러니까 6월 평가원 대비하면서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거야. 그러면은 이 50분이라는 시간도 아마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EBS를 소홀할 수가 없거든. 국어에서 EBS 연계 70%에서 반드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문학입니다. 요거를 다 음성 파일로 제공을 할 거예요. 우리가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 시간이 부족해서.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너희들이 음성 파일을 잘 들어야 돼. 다시 한번, EBS는 내신하고 수능이 동시에 준비가 되는 거야. 학교에서 어차피 교과서 대신에 EBS 나갈 거기 때문에 해야 돼. 그리고 이거 해두면
수능에서 문학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음성 파일 듣는 게 귀찮다 하더라도 꼭 듣길 바라고 이렇게 해서 내년 해가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6월 평가원 대비, 9월 평가원 대비는 이건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9월부터 한 2달, 길면 한 3달 정도의 시기에는 이 실전 모의고사는 시중 모의고사를 활용을 할 건데 좋은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딱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걸로 아까 얘기했던 좀 거친 글과 그러니까 문제 수준도 좋아 그냥 잘 냈어 지문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볼 때 평가원하고 비교해보면 좀 거칠어 좀 다듬지 않았어 그래서 자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해 내년 커리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거? 그리고 카메라 보이는 것처럼 4시간 녹화를 할 거야. 내신 외에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다시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것들은 다시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유튜브에다가 올리는데 유튜브가 좋은 게 안녕 배속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실 때는 한번 보고 배속 조정해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